끝도 없는 비리의 여왕벌, 우리 건희 형님의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이 주식의 최다 수익자가 있어요. A씨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한테, 그때 예비 후보였던 윤석열한테 1,000만 원 고액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A씨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가장 큰 매매 차익을 얻은 인물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게 한 25억 뭐 이 정도 되고, A씨는 이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건희와 굉장히 유사한 행보를 보입니다. 즉 김건희와 똑같은 혜택을 받아서 이만큼의 수익을 낸 사람이죠. 그리고 권오수 회장하고도 뭐 사업적 파트너다, 뭐 돈을 빌려줬는데 어쩌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검찰이 이 A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전혀 조사를 안 했다. 조사는 했겠죠. 네. 최소한 이만큼 수익을 얻은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저는 딱 결론은 그겁니다. 송 작가가 생각하는 결론은 건희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주가 조작에 참여한 그냥 명의자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째 가장 큰 건 뭐냐면,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해줬던 혜택들은 일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사주이거나 최대 주주, 쩐주, 사실상의 회사 소유주가 아니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만일 자기가 대표이사고 이렇게 돈을 벌 길이 있으면 왜 김건희 모녀를 끌어들여갖고 걔들한테 23억을 몰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오수가 스스로 벌면 돼요. 근데 권오수는 애초에 이쪽 바닥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도이치모터스를 설립하고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던 사람이었어. 결과적으로 간판이었기 때문에 권오수는 자기 몫으로 어떠한 실리 추구를 못한 거야. 즉 정보를 들어도 그 밑에서 일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또 설사 자기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면 철퇴를 맞았을 거기 때문에 권오수는 말 그대로 명의만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맡아준 거고, 그 뒤에서 돈을 뽑아먹고 거기에 대한 실이익을 차린 사람은 이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번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이사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인데 여기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이만큼 돈을 벌고 특혜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하고 똑같은 이걸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권오수가 됐든 김건희가 됐든 그러한 정보들을 나눠서 정확하게 매매 타임과 빠져나올 타임을 알고 있었어야만 이러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수익에 대한 정보는 도이치모터 조작을 위한 증권 조작을 위한 이종호, 사실상의 설계자이자 배후 관리자였던 이종호마저도 수익을 못 낼 만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수익 타이밍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종호는 더 올라갈 줄 알고 자기는 홀딩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김건희가 던져가지고 순식간에 수익을 뽑아먹은 거예요. 아마 주당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뽑아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패턴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김건희랑 한 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신주인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이것도 같은 날 같은 곳에, 김건희와 같은 날 같은 곳에 이 A씨가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한 몸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이 날짜에 이렇게 팔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우연히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근데 뭔가 처벌을 받으면 김건희도 같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 아예 조사나 기소 대상에서 빼낸 것까지도 김건희가 이 사람은 빼내야 된다라고 사전에 언지를 줬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이 사람과 김건희가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은 김건희예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이게 김건희 모녀가 23억 해먹었네. 이 얘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만한 수익을 올린 사람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 이 안에 돈 해먹은 게 김건희뿐만이 아닐 거다. 수백억을 챙기는 과정 중에 김건희 못지않게 책임 전주들이나 이익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를 조사하고 혹시나 그런 부정한 수익을 환수해갖고 주주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찰의 업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한 거는 당연히 법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그 주가 조작을 조사를 하던 과정에 불법적인 수익을 찾아내게 되면 이거를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도 법과 검찰의 의무인 건데 이번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은 벌었으나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조사가 없다는 거야, 전혀. 아니 근데 이 제목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잖아. 그러면 주가 조작해서 돈 제일 많이 번 놈들을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번 놈을 가만 그냥 풀어놨어.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번 사람이 그 김건희 모녀야. 그러면 그 다음은 없겠냐는 거지.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의 총 어떤 주가 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갔고 2조 원 가까이 올라가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이 과정에서 얻어진 수익은 몇백억대일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럼 그 몇백억대의 수익금들 중에 다 2명 나왔어. 1, 2위 2명 나왔어. 25억하고 23억 2명 나온 거야. 50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직도 10분의 9 이상은 이득 본 사람이 있고 그 돈의 진짜 쩐주가 진짜 개인적인 순수한 투자자인 건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매매 패턴이 김건희가 해왔던 패턴이랑 일치하냐 안 하냐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공범인 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온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뒤에 나온 거야. 단독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검찰 건데 다 알고 있다. 뭐지? 이런 그러면 뭐겠어? 저는 사실 검찰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중동은 이걸 몰랐을까? 아마도 이걸 갖다가 자료로 어느 시점에 어떤 언론사에 흘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오마이뉴스만 물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걸 물고 늘어지게 되면 저는 조중동이 합세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이게 이 시기에 흘러나온 거는 100% 동훈이 쪽에서 푼 거예요. 캐비넷을. 지금 건희가 또 깝죽깝죽 거리면서 명박이 만나러 다니면서 세훈이랑 뭐 하려고 하는 꼬라지가 보이니까 지금 대놓고 한동훈이가 캐비넷 열고 이 댓글 부대 푼 겁니다. 그리고 권호수 회장하고 이 A씨는 고려대학교 MBA 동문입니다. 왜 또 고려대학교야? 어떻게 고려대학교 동문 나온 새끼들은 전부 다 건희 따까리라고 있는 거예요. 하하. 왜 그래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도 따까리 하는데. 그리고 연대 나온 사람들은 수박연대를 구성했는데. 왜 그래요? 아무튼 이 사안에 있어갖고 자 1, 2위 나온 거예요. 1, 2위. 그럼 아마 3, 4, 5, 6, 7위 한 10위까지 고액 소득자들 전부 다 조사해갖고 얘네들의 매매 패턴이 1, 2위랑 똑같다고 치면 그럼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한 몸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딴 몸이 아닌 다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 예. 지가 먼저 공매도 쳐놓고 그렇지. 나중에 떨어지면 지네들이 또 다시 사모으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얘네들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2022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를 해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던 이 투자자가 김건희 포함 6명입니다. 왜? 그때 동시에 그 패턴으로 했거든.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25억이고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23억이에요. 둘이 예. 합치면. 그 3명이 더 있다는 거야, 지금. 아마 20억쯤 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2, 3위는? 아마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이게 언론이 공론화된 이상 이제 특검법 안에서 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되겠죠. 근데 이미 자료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얘기가 좀 튀지만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영산이 김경수를 복권했네 안 했네 이거는 둘째 문제인 거고 이거를 복권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댓글 부대가 엄청 동원이 돼갖고 윤석열이 간자다, 윤석열 출당해야 된다,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의 게시판 하는 게 국진당 권리당원 게시판 안에 이 댓글들이 10,000개가 달렸대요. 10,000개가. 뭐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야. 왜? 이쪽 새끼들은 게시판에 글을 잘 안 써요. 그러게. 예. 얘네들은 거의 게시판을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선거 때만 되면 우하고 몰려와가지고 몰표를 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한산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김경수 복권했다고. 사실은 같이 한 건데. 옛날에 한동훈이랑 같이 한 건데. 그 장관이었잖아. 그러면서 뭐 심지어 정치 화해와 뭐 화합을 위해서 이거를 사면을 진행합니다라고 지가 발표를 했어. 지가.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회정의 법정 정의 안 맞는다고 그걸 갖다고 지가 씹으면서 거기에 달려가지고 윤석열은 배신자, 윤석열 좌파 이러면서 악플을 10,000개를 달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특검법을 재부의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뭐 기사에 보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 보고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통이었다. 윤석열 친문이었다. 우리가 다 속았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당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라고 기사에. 내가 보기에는 김경수 풀어준 거는 사실 그냥 끼워 넣기 상품으로 페이크야. 끼웠거든요. 이미 사면은 됐고 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복권 해주면서 이제 엉뚱하게 원세훈 같은 놈 살리려고 조윤선 같은 애 살리려고 국정농단 네. 살때 다 사면 복권을 끼워 팔기로 해갖고 이걸 던졌는데 이거 던져놓고 지들은 야 이거 나가면 이재명 골치 아프고 지금 민주당 난리 날 거야. 신문이다 김경수한테 붙어갖고 막 몰아갈 거야 그러는데 벌써 고민정이나 김두관이 애타게 탔는데 답을 안 한대요. 도움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아예 그쪽 인사들을 안 만난답니다. 현재 김경수 시사는. 한간에 따르면 이낙연 쪽에 간 그 똥파리들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연락을 끊었다니까. 안 한답니다. 김경수. 이낙연한테 끊었던 통파리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 김동연 사무실에 가 있지. 해철이 밑에 가 있지. 그 라면 끓인 거 보고 호통치고. 그러니까 똥파리 수준이지. 수준이 진짜. 딱 똥파리들 수준인 거지. 수준을 좀 올립시다. 그리고 진짜 김경수 지사는 제가 김경수 지사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란 사람을 엿볼 수 있는 행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봉화에서 최측근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경수 지사예요. 계속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 자리 찾아서 막 여기저기 부유하고 다닐 때 김경수 지사 그 지역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래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건데. 아니 김경수란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할랑할랑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딴 걸 떠나서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어떻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믿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김경수 지사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선되고 그 옆에서부터 계속 김경수 지사만 같이 잡혀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김경수 지사는
수박들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누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를까요? 뒤에서 협잡질 누가 했는지 모를까요? 문재인 대통령 그 안에 있을 때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기 뒤에서 진짜 뭐라 그러지? 속여가면서 또는 뒤통수 쳐가면서 무슨 짓거리 했는지 저는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을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 것 같고 이건 무슨 얘기다?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는 김경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됐는데도 아직 공식적으로 똥파리들과 아니 똥파리라기보다는 수박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고 지금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벌써 고민정은 김경수 해가면서 신나서 문자를 쓰고 있고 막 이제 김두관이도 막 그걸로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장래에 민주당 뭐 대선 가도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 후보가 될 수 있는 김경수를 최고위원으로 끌어안아 버리게 되면 쟤네들이 이걸 분란의 소지로 쓰려고 했던 여지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저는 경수지사님도 사실은 그 부담 주기 싫어서 안 올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게 다른 똥파리들의 협잡질로부터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일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분열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가 이낙연 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김동연이가 손을 잡는다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다음번 그 2026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진짜 경남권, 부산권에 대한 어떤 탈환, 지방선거에서 역전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되는 거야. 이제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었던 이 현재 민주당의 구도 안에 김두관이 될 뻔했지만 김두관이 될 뻔했지만 김두관이 이번에 스스로 밥통을 찾기 때문에 이 큰 역할을 앞으로 진짜로 김경수 지사가 할 수 있는 거. 김경수 지사 진짜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치고 거기서 승리한다고 치면 진짜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시대예요. 이재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이재명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된 행정력.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한민국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이재명이어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 맞서는 건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정무 감각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하면 안 되지. 그렇지. 정치하면 안 돼. 그 정도 눈치도 없고 정무 감각도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거고 여론 보는 눈도 없는 거고 그거 하면 안 돼.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은 이제 건희하고 동훈이의 캐비넷 까기로 들어간 거고요. 저는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그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그 말에서 진짜 요즘 계속 욕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발 어느 진보가 그렇게 범죄자야. 일생을 아주 범죄를 저지르는 진보가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야? 어느 진보가 그렇게 사사건건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녀. 진보에서 이전, 그러니까 부동산 전입만 잘못해도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진보고요. 자기 검열이 사실은 더 끔찍한 사람들이 진보들인데 어느 진보가 그렇게 주가 조작하고 이력을 속이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냐,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냐고 부끄러움 없이. 자, 먼저 그래서 한동훈이 이 건을 검찰발로 해갖고 깠어요. 점점 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게 아마도 저는 김건희 특검을 먼저 받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를 날려버리면 윤석열은 허수아비가 된 상태에서 한동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탄핵을 시키거나 또는 출당을 시켜가지고 자기 내부의 어떤 이런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건희 하나만 조용히 보내는 원시나리오를 진행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건희라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건희도 뭔가 카드를 꺼내들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댓글 부대 운영이라는 거죠.
즉 한동훈 댓글 부대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공론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갖고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댓글 부대는 동훈이도 2개, 건이도 2개가 있다는 거죠. 네? 야, 진짜. 근데 나는 얘들이 어쨌든 범죄를 같이 저지른 애들이잖아. 수년간. 심지어 양쪽에 근무한 애들이 스위치가 됐어요. 일을 하다가. 장해찬 뭐 이런 애들 네. 보면 뭐 이쪽 거 해주다가 저쪽 거 어딘지 몰라. 해주다가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한 집인 줄 알고 해줬는데, 이거 양쪽이 다른 집이었어요? 지금 얘네들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애들이거든. 아니, 그래서 나는 너무 짜증나는 게 어쨌든 같이 저지른 범죄가 워낙 많고 한 몸이다 보니까 문제는 캐비넷 좀 열어 했는데 여는 수준이 빵! 이 정도가 안 나온다는 거야. 저가 안 묻어있는. 저한테 똥물이 안 튈 수 있는 캐비넷을 열려다 보니까 열 수 있는 내용이 극소수인 거예요. 난 여기 쭉 내려오잖아요. 그 수익자들 쭉쭉쭉 나머지 사람들 내려오잖아. 분명히 정관계에 연관된 인물 한두 명은 끼어 있을 것 같아요. 동훈이 장인이라든지 처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쪽도 그러면 10위까지 못 밝히는 거야. 그럼 그쪽도 결국 이혼이 답인가요? 뭐 이혼이 답이라기보다는 뭐 이혼하면 한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혼이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장인과 마누라는 건들지 않으면서 정말 표적적으로 김건희만 타격하기 위해서 한 명만 A씨 한 사람만 지금 명단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나왔잖아. 뒤에 6명 더 있다니까 지금. 몇십억대 그러니까요. 수익자들이. 걔네들도 다 까. 그리고 배후 조사해. 아마 이제 속보가 주말에 나올 거예요. A씨 알고 봤더니 김건희 오빠의 동기동창. 뭐 아니면 윤석열 장인 김 씨의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추가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까봐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방향으로 둘의 싸움은 흘러갈 텐데